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산책 제29보 제목은 급수 능력 테스트 오브 워터 서플라이즈 부제로 급수 가능 용량 확인 이렇게 했습니다. 일선 오늘은 수리 계산을 응용하는 이야기로서 급수 능력 테스트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미국 등의 급수 능력 테스트, 이 내용은 대학 강의 시에 학교에서 주어진 교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미국 등의 많은 선진국 도시는 도심으로 공공 소화용수 배관이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여서 소방 대상물이 건설되고 유지된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국가가 소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점에 급수 능력을 테스트하고 준공 후에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차원에서 급수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소방 대상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가로 소화전에서 압력을 측정하고 가로 소화전 2개에서 한 소화전에는 압력을 측정하고 다른 한 소화전에는 순간 방수를 하는데, 이 방수하기 전에 압력을 측정하고 q 제로일 때 압력 P0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적정량을 방출할 때 Q1을 방출할 때 압력 P1을 측정하여서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소방 대상물에서 필요한 필요한 압력으로 될 때에 사용할 때에 그때 얼마나 되는 양을 급수할 수 있겠는가, 급수 가능 유량을 이제 추정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아마 이를 교재에서는 테스트 오브 워터 서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급수 능력 테스트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용어 복습을 하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14보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파이프 속에서의 물의 흐름이 있을 때에 전압 PT라고 표현을 하죠. 전압. 이거를 정체압이라고도 쓰는 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전압은 PNU, 이렇게 수직으로 파이프 벽면으로 수직으로 작용되도록 하는 압력, 수직 압력 PNU, 노멀 프레셔와 속도 압력, 이게 유속을 내는데 필요한 압력, 이렇게 두 가지의 합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 14보에서 설명한 바가 있고, 그 노멀 프레셔 하는 거를 레트 프레셔라고도 부르는데, 흐름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거를 배관 측면으로 인가되는 압력을 그렇게 노멀 프레셔라고 부르고, 흐름이 없을 때는 스타틱 프레셔, 이것이 즉 PV 이꼴 제로죠. 속도 압력이 제로일 때, 즉 전압이 되는 정압 이꼴로 전압이 될 때가 되죠. 그걸 정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흐름이 있을 때는 레지듀얼 프레셔,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잔압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우리 유체학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용어를 참 보기가 힘들다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예에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가로의 소화전 그룹 하면 이제 소화전 2개죠. 방수 전의 압력이 500kPa이 나왔어요. 이때는 바풍을 방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게 하나의 소화전에서 5000rpm을 방수를 할 때, 이때는 이제 피터 게이지로 유속을 체크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때의 압력은 그 다른 소화전에서 압력의 350kPa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500kPa이던 것이 350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소방 대상물에서 필요한 압력은 이제 140kPa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유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게 500에서 350으로 떨어질 때 압력을 델타 P1이라고 해서 150kPa로 계산을 해놓고, 델타 P2는 500에서 140으로 떨어질 때의 압력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하젠 윌리엄스식에서 델타 P는 6.06, 10의 7승 이렇게 해서 Q의 1.85승, C 1.85, D 4.87 곱하기 L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원에서 이까지 오는 데에 이 하젠 윌리엄스 공식이 이제 적용될 텐데, 이런 거 C나 D나 L나 이런 거는 이제 모르는 수치지만은 요거를 이제 FLC라고 놓는다 해서 보면은 이거는 불변이죠. 유량만 늘어나고 이제 적고 없고 뭐 하는 상태로 되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면은 마찰 손실은 Q의 1.85승에 비례한다로 표현이 되고, 이걸 또 Q는 델타 P의 0.54승, 1.85분의 1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Q1과 Q2는 델타 P1, 델타 P2의 0.54승이다 하는 관계를 식을 세울 수 있어서, 그래서 150, 360의 0.54승은 0.623이 나와서 Q2는 Q1 나누기 0.623이죠. 그래서 5000 나누기 0.623 8025 LPM 즉 140kPa일 때 8000 LPM의 소화용수를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측정한 거를 보고서로 표현할 때는 계산식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을 하더군요. 이거를 하이드롤릭 플로우 커브라고 수리 그래프라고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만은, 하이드롤릭 플로우 커브 해서 밑변은 이 x축은 유량 플로우 리터 퍼 미니트 해서 이것이 2500, 5000, 7500, 8500 하는 거는 여기에 1.85승 하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눈금의 크기가 2.85승을 한 만큼의 크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델타 P, Y축은 델타 P를 기록해서 이렇게 변화를 두 점을 찾으면은 요거를 연결해서 쫙 내려가서 이 만나는 선이 여기서 유량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런 표를 사용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공소화용수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응용하는 기출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더군요. 그 기출 문제 3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풀이들이 너무 많은 소방책에 소개되어 있어서 그것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걸 지양하고 그걸 좀 변형하는 방향으로 향후 출제 방향을 예측하는 의미로 변형해서 이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진보된 출제 예상 문제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출문제 1을 보면은 그림과 같은 물소화 설비, 옥내소화전이라고 이게 보면 됩니다. 양정 60m의 성능으로 펌프가 운전 중에 펌프보다 20m가 높은 위치에 있는 방수 노즐의 방수압은 1.5바였다. 근데 실제로 47에 출제되었다는 소방책에 많이 나오는 이 문제는 이것이 이 높이차가 없이 방수 노즐이 걸려져 있어서 요 양정은 40m로 되어 있는 거고 압력은 kg/cm/square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거기서는 기존 문제에서는 이 높이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이차는 없다 하는 말을 해줘야 명확한 것인데 그 없는 거가 좀 단점이죠. 흠이죠. 그래서 저는 20m가 높은 위치에 있다. 방수 노즐이 그렇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방수 노즐의 K는 100이다 하는 거는 이 옥내소화전이 우리나라 옥내소화전이 K = 100이죠. 풀이를 보겠습니다. 방수압이 1.5바일 때는 Q는 K√P1 122.5 LPM이죠. 우리나라 이게 옥내소화전이 여기 1.7일 때 여기 1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펌프에 필요한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펌프의 압력은 낙차압과 마찰 손실압과 그 방수에 필요한 압력을 합하면 펌프의 압력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다시 쓰면은 그때 펌프의 압력이 6바였다. 그래서 낙차압은 이제 2바가 있고 또 방수압이 1.5바가 있어서 델타 P1은 마찰 손실압은 여기서 2.5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수압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방수압이 2.5바라고 문제에 주어졌죠. 그때는 158 rpm이 이제 돼야 수량이 필요하다. 펌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미국의 예지에 거기서 봤던 비례식에 의해서 델타 P1, P2, Q1, Q2의 1.85승. 그래서 델타 P2는 4바 이렇게 나오고 40바가 나온다. 그러니까 유량이 222 흐를 때는 2.5바 마찰 손실이고 158로 이렇게 조금 증가되는데 그 마찰 손실은 40m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펌프에 필요한 양정은 이 높이 그거와 마찰 손실 수도와 방수 압수도를 합한 85m의 전양정을 가진 펌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2번입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데 그 증축 부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한다. 펌프의 신설 없이 기존 펌프로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던 문제이죠. 여기서 답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것인데 저는 풀이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으니까 계속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 B점의 정설 부분에서 필요한 유량은 400rpm이며 압력은 2바가 B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테스트 할 때의 A점은 이 압력이 이 소화전 방수할 때 압력이 4바가 나왔고 마찰 손실이 A까지 1.5바가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됐는지 측정이 됐는지 해서 여기는 A점의 압력은 5.5바가 되지요. 그런데 이때에 저기에 이 펌프의 압력을 봤더니 13.6바였다. 그럴 때에 지금 이 위에 400rpm을 아까 B에서 2바의 압력으로 쓸 때에 이 펌프의 능력을 확인해 보라. 소화펌프의 전격 유량 및 전격 토출량은 2000rpm 10바이며 성능 곡선을 참조하고 설명 도면을 참고로 하거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 테스트 할 때의 상태를 보면 위에서 그 A점의 압력은 5.5바이다 하는 거를 미리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의 유량을 얼마로 일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소방서적에 나오는 문제 풀이들에서는 전부 200rpm이라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rpm 이것이 여기 13인데 13.6 하면은 요 위치 아닙니까? 그죠? 요 위치고 두면은 이게 이 위치 20%의 위치, 즉 2000 전격이 이게 2000rpm인데 그게 20% 같으면은 400rpm의 용량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옥내 소화전에서 그렇게 쏜다, 압력이 4kg 4바 되게 방수한다 하면은 그걸 계산하면은 200rpm이 계산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성능 곡선도의 충실이 이게 보고 푸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20% 400rpm으로 읽었습니다. 다음 테스트 할 때에 펌프에서 A점까지의 그 마찰 손실을 알아보면은 펌프에 걸리는 이제 압력이라는 거는 A점의 압력에 A점의 위치압의 손실압이다. 이렇게 지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손실압을 앞으로 내면은 펌프압 마이너스 A점압 위치압 이렇게 되어서 펌프압 13.6이죠. 그리고 A점의 압력이 5.5바지요. 근데 이 위치가 70m 위치죠. 70m, A점 70m 위치라서 그래서 7바를 빼면은 마찰 손실은 1.1바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증측 후에는 A점의 압력은 B점의 필요 압력에다가 AB 간의 낙차 또 일바를 합하면은 되죠. 증측 후에는 A점의 압력이라는 거는 B점 필요 압력 2바에다가 델타 P, 그러니까 AB 간에 여기 이 수두를, 낙차 수두를 합하면은 되죠. 그래서 델타 P AB를 이제 하젠 윌리엄스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0.01바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A에 필요한 압력은 증측 후에 A에 필요한 압력은 2 플러스 0.01, 그 다음에 낙차, 이거는 이제 마찰 손실
낙차 1바에서 3.01바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유량이 400lpm이 필요하지요. 그래, 필요량이 400lpm이라고 문제에 주어졌는데, 이것이 테스트 할 때 400lpm이 5.5바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3.01바다. 그래서 결론은 증축 시 A점의 압력이 테스트 시보다 아주 많이 낮죠. 이게 5.5에서 3.01이니까 2.4바나 낮고, 유량은 테스트 유량과 같으므로 기존 펌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의 여유가 이렇게 많은데 아마도 B점은 2바에 400lpm이 필요했는데 실제는 그보다가 상당히 높은 압력의 유량이 나오겠지요. 근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하는 것을 앞으로 출제 예상 문제 1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3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에 옥내수화전 3개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5개였습니다. 제가 이걸 3개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화전 펌프 신설 없이 기존 펌프 수화 펌프로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그리고 사용 가능하다면은 증축부 옥내조화선 3개를 사용 시 B점의 압력과 유량은 얼마가 될지를 검토하시오. 이거는 제가 이제 추가한 문제입니다.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5개가 아니고 3개다, 2개를 없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인데, 이게 앞에 건 53회, 이건 58회에 출제되었다고 되어 있군요. 상당히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건은 왜 주어졌느냐? B점의 압력은 2.6바 400lpm이다. 이제는 700l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 문제에서 400lpm 3개가 작동된다. 그러면은 130lpm으로 보면 3개를 하면은 390이 나오면 400이라고 이제 여유를 조금 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점과 수화전 노즐 A 사이의 마찰 손실 A에서 이거 마찰 손실은 1.5바다 하는 것은 앞에 문제와 똑같군요. 그리고 여기서 A점의 테스트 압력은 5바가 나왔다. 아까는 4바였는데 5바로 조금 올려놨군요. 그런데 이때 소화 펌프 토출적 압력은 11바를 지시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소화전의 이제 직경을 가지고 유량은 계산해라는 문제로 되어 있군요. 하젠 윌리엄스 H가 흡입양정 주어지고, 이거는 펌프는 같은 2000, 앞에 문제도 2000이었는데 2000lpm 10바, 정격의 압력이 10바다. 이건 그래서 체질 압력은 12바다. 앞에 문제와 아주 유사하군요. 풀이 증축 전에 A점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방사압 5바에 마찰 손실압 1.5바를 합한 6.5바가 A점의 압력이 되고, 펌프에서 A까지의 마찰 손실은
펌프의 방출 압력과 위치압과 그 방수 압력, 이것을 펌프가 11바가 나왔고 위치 압력이 3바가 되고 거기 A점 압력이 6.5바이므로 1.5바가 마찰 손실압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놓고, 방수 유량은 D가 13mm다 했으니까 이 공식 0.65 D사승 루트 P라는 공식을 계산하면 247 LPM이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는 참고로 이 공식을 계산한 근거를 알아보면은 Q는 AV다 해서 4분의 파이 13에 자승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EG CP 하면 EG 루트 EGH가 되지. 요 속도 AV다 이렇게 하는데, LPM으로 하기 위해서 60을 곱해주고 그리고 리터로 만들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은 0.6594 D산 루트 P가 나옵니다만은, 이 문제가 좀 있는 공식입니다. 실제 옥내소화제는 유량계수가 있는데 그것이 한 0.9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옥내소화전에 K 루트 P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0.9 C 값을 0.9로 놓고 0.6594 13에 자승하면은 이렇게 K가 100이 나옵니다. 0.6594 D 자승 하면은 이것이 이제 100으로 나와서 옥내소화전의 K 값은 100이다 이렇게 불러서, 최저압 옥내소화전의 최저압 1.7바에서 그 방수 유량은 이제 130 LPM이다. 100 루트 1.7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는 C 값까지 같이 주어줘야 맞는데 그게 누락된 걸로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측 후를 보겠습니다. 펌프에서 A점까지 손실 압력은 하젠 윌리엄스식에서 델타 P Q 1.85승 하는 거에서 정축 전 델타 PA와 정축 후 델타 PA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정축 전의 Q, 정축 후의 Q의 1.85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요거를 정축 전 247, 정축 후 400 LPM, 1.85승 0.41이 나오지요. 그래서 PA-는 델타 PA 나누기 0.41이다 이렇게 되어서 델타 PA-는 정축 후의 마찰 손실은 3.66바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다시 A에서 B까지 마찰 손실은 이렇게 하젠 윌리엄스 식으로 계산을 하여 0.01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축 후 소화 펌프의 필요 토출 압력은 400 LPM일 때에 B점의 필요압, 펌프의 B점 필요압, 또 B점 위치압, 그리고 PA 간 마찰 손실압, 또 AB 간 마찰 손실압, 이건 총 마찰 손실압. 그러니까 B점의 위치압, 필요압, 손실압, 그거를 다 더하면은 B점 필요압이 2.6바였죠. 그리고 위치압은 4바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은 3.67이 나오는군요. 이거를 10.3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죠. 필요압력이 전격 압력 10바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10.3이니까요. 유량은 전격 2000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히 작죠. 그러므로 이 펌프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위에 문제 추가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예상 문제 2라고 바꿔봤습니다.
지금 펌프의 유량 토출 압력이 2000 rpm 10바로 아주 능력이 필요 능력에 비해서 아주 여유가 많지요. 그렇다면 B점의 압력 유량이 상당히 이제 커질 텐데 어느 수준으로 형성이 될까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상 문제 3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는 규약배관 방식의 설계가 크게 과잉 설계가 되어서 소방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즉,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의 배관 설계는 헤드 방수압이 최저압인 1바로 설계를 하고, 급수는 헤드 방수압이 12바가 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규정을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7보 9보에서 인용한 제가 경험한 하나의 현장을 보면은 지하 3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급수가 16바의 전격 압력 펌프에서 12바로 정압 가압변을 통해서 급수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계는 그 배관 설계는 규약 배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10개의 헤드가 1바의 압력이 인가되어서 80 곱하기 10 800rpm이 방수된다는 가정의 설계인 것입니다. 여기에 감압변에서 말단 헤드 이제 있는 끝까지, 그 헤드군까지 압력 손실이 한 2바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감압변의 급수 사실 최소 필요 압력이 3바로 이제 된 셈인데, 3바로 보고 설계가 된 이제 배관인데, 실제 급수 시스템 설계가 12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의 방수압 방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그래서 아마도 너무 많은 방수가 일어나리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급수 시스템, 즉 가압 송수 장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설치된 펌프는 전격 압력이 16바이고 최저 압력이 18.7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은 전격 유량이 1450rpm인데 이거는 스프링클러 800과 옥내 소화전 5개분 그거를 합하면 여기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상 문제 1, 2, 3의 풀이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이런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준비해서 다음 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